주식시마론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제죠.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 열기 고조 대응 전략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횡보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선까지 추세 상승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1150원대 아래로 조금 밀려나면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기가 고조되는 쪽은 카카오뱅크의 청약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감이고요.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열기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증거금도 얼마가 모였는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평가들 알아볼까요? 네. 정말 화제의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4시까지가 지금 청약을 하는 시기이니까 아마 4시가 끝나고 나서가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거지만 일단 어제 첫날에 열기가 좀 뜨거웠던 점을 일단 짚어드리면 일단 첫날의 경쟁률은 35.73대 35대 1이 넘었고요. 그리고 증거금이 12조가 넘었습니다. 물론 둘째 날이 조금 더 눈치 보기를 하시면서 청약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둘째 날에 더 몰릴 건데요. 12조도 지금으로선 예상을 했지만 좀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 지금의 하이보도 할 때 첫날에는 5조 안팎으로 모였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30조 원 이렇게 모였으니까.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첫날에 12조를 넘겼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얼마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증권사마다 이렇게 배분율도 다르고 이게 지금 균등 배분으로 이루어지는 첫 청약이라서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냥 누적 증거금이나 그 다음에 지금 누적된 지금 청약자 수가 88만 명이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한 분당 한 1,300만 원씩의 증거금을 내신 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최소 청약 금액이 지금 19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조금 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가총액은 일단 지금 공모가가 39,000원이기 때문에 이 39,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8월 6일 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18조 원이 넘습니다. 18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시가총액이면은 지금 국내 금융주에선 3위예요. 그러니까 꽤 정말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상장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도 많고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례적으로 정말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청약하지 마세요. 이런 글도 있기도 하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렇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봤어요. 네. 공모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장도 되기 전에 매도 리포트 내는 건 이제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공모가가 39,000원인데 목표 주가를 24,000원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매도죠. 네, 그렇죠. 매도 리포트죠. 네. 그렇죠. 사실상에는 좀 매도 의견을 내는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이 매도 의견을 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IPO 당시에 그렸던 청사진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정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수치상으로 너무 미흡하다. 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시총으로 따졌을 때 PBR, 물론 은행들은 지금 카카오뱅크를 봤을 때 은행으로 매길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매길 것이냐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좀 가치를 좀 부각도 시키려는 것 같은데 하지만 너네가 하는 일은 은행이잖아 라고 했을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PBR로 매겼을 때는 지금 3.7배가 나오거든요. 꽤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그 금융주 1위가 지금 시가총액 1위가 KB금융인데 KB금융의 PBR이 지금 0.7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높은 수준인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플랫폼 기업으로 매겼을 때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나냐를 매겨서 PER로 매기면 163배 정도의 지금 기업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 부분에서 IPO 당시에 이게 단순히 비싼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해외 기업들을 많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세상 웃어 세상. 네, 근데 이제 이 해외 기업들도 이제 증권사에선 워낙에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은 숫자
숫자로 좀 매겨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야 이 기업이 그래 이건 좀 괜찮다. 투자할 만하다, 저렴하다, 싸다 이런 식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해외 뭐 기업들이랑 우리랑 비등 다 다를 게 없다, 비랑 다를 게 없다. 그 해외 기업 비교하는 해외 기업이 ROE는 또 저렇게 형편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ROE가 또 문제예요. 네.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ROE가 5% 정도가 나오는데 플랫폼 기업이 ROE가 오면 진짜 뭘 해야 ROE가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예 자기 자본이 작거나 그쵸.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 오면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본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KB금융도 지금 ROE가 10%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1위의 KB금융이 10% 정도니까 그 10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대출 여신 쪽을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 많이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많이 차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또 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당시에는 빠르게 정말 치고 올라가서 국내 여신 점유율 6%까지 차지했었거든요. 이 수치가 거의 점유율 뭐 4위, 5위의 수치였는데 지금 1분기 뭐 올해가 들어들면서 3%가 내려갔는데요. 이게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남으니까 대출 규모를 쭉 좁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금 여신 그 자료를 보면은 다 신용 등급이 되게 높은 분들, 1등급에서 3등급 쪽으로만 지금 대출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상장하려고 약간 마사지를 했네요. 네, 그게 말이 많아요. 네. 그 상장하기 위해서 사실 약간 건전성을 높이려고 위해서. 일부러 혹시라도 이제 연체율을 줄이려고 네, 위험 그런 일부러- 과정에서 여신 점유율이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게 그럼 생각하네요. 앞으로는 여신 관련한 업무를 늘릴까요? 늘리라고 정부에서 권고도 했고요. 정부가 권고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뱅크가 출범할 이유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또 특히나 4에서 6등급, 그러니까 애매한 신용등급의 중위험 중수익. 그렇죠. 중위험 요거잖아요. 중수익의 분들이 그 1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여신 금융을 할 수 있게 출범을 한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의 인터넷뱅크,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에서 6%의 지금 대출 비율이 전체에서 1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안 하고 있잖아. 너무 지금 위험하다고 느껴서 안 하고 있으면 이 수치를 어떻게 과연 늘릴 것이냐. 그렇게 되면 또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또 기업의 가치도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지금 정부에서는 4에서 6등급의 지금 신용 대출자들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10에서 30%면 거의 3배 가량을 지금 단순히 끌어올리라는 건데, 이걸 과연 카카오뱅크가 수익을 남기면서 과연 이걸 잘 진행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장날에 과연 또 지금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지금은 기업 가치도 가치지만 시장의 분위기,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워낙에 지금 공모주 열기가 뜨거우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어떠한 기록이 나올지, 상장 첫날도 어떻게 나올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뱅크 청약에 지금 증거금은 40조 4천억 원 몰려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6일에 코스피에 입성하는 카카오뱅크의 청약 오늘 마감일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카카오뱅크가 고평가인지 혹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싼지를 평가할지, 어디에 기준을 들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합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서진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리고 상장 이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저는 이제 청약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을 해가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주수가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그게 소위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손실률 관련 부분은 제가 보기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뭐 뒤에도 이야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니까,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또 수익은 또 뭐 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별로 막 이렇게 여러분 포트에 막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그냥 경험 삼아 뭐 이런 거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청약을 하고 나서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그거는 조금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날의 상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근데 저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첫날에 락업이 없는 물량들은 거의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지만 워낙 요즘에는 개인들의 자금력이 워낙 세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가지고 말아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거는 뭐 지금 이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한 예측은 모르니까 그냥 기업 가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안 합니다. 기업 가치만 놓고 보면 너무 비싸다. 일단 앞서 이야기한 카카오뱅크지만 실제로 뱅크를 하는 거는 잘 없다. 카카오뱅크 쓰는 건 대체적으로 그냥 그 뭐죠 이거 갯돈 하는 거, 예, 갯돈 통장 만들고 하는 거. 선물하기. 예, 뭐 그런, 네. 예, 아니면 선물, 그러니까 선물 관련 돈 부분, 보내는 거, 예, 송금하기. 그렇죠, 네, 송금하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없는데 그건 사실 카카오뱅크의 수익 구조는 아니거든요. 수익이 안 납니다. 사실 네. 뭐 그게 봐야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플랫폼화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플랫폼화를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좀 이제 많이 좀 약간 나쁜 소리를 하면 저는 이 공모를 그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냥 카카오뱅크라는 소위 말하면 그냥 잘 포장되어 있는 그냥 물건 하나 얹는 느낌? 약간 이게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뭐지 IPO를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올려놓는 것 같아요. 자금을 그냥. 그래서 실제로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쁘진 않다. 포장지만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딱 네. 뚜껑 열었는데 막상 이거 랜덤 박스 같은 느낌이에요. 랜덤 박스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옛말로 빛 좋은 개살구. 예, 그렇죠. 뭐 랜덤 박스는 그래도 내가 낸 돈 반 정도는 내 돈만큼은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장하자마자 네. 9시 5분 되기도 전에 9시 1분부터 바로 팔아야 되나요? 저는 만약에 받으면 저는 네. 바로 팝니다.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하면 네. 저는 바로 팝니다. 저는 바로 파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제가 또 하나 또 좀 약간 의문인 게 최근 들어서 금감원이 그 공모주를 하는 쪽에 공모 청약 관련해 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원래는 사실 금감원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의 주식 시장이라는 건 시장의 가치에 평가하는 가치를 맡겨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금감원이 너무 비싸다 말다 하는 건 잘 안 해요. 원래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많이 하잖아요. 특히 발레가 많죠. 예, 크래프톤도 야 너무 비싸다라고 하고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왜 카카오뱅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냥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제 의견은 그냥 부정적으로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또 그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카카오뱅크가 한 10조 대 시총이 10조 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10조 대 미만. 그러니까 네.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면. 2만 원 초반. 예,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그래 그래도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네.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에. 보혜수 물량 네. 끝나기 전에라도. 전에라도. 네, 전에라도 예. 2만 원 초반까지 많이 떨어지면 그러면 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그 위에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물론 제가 뭐 약간 네이버를 워낙 좋아해서 항상 뭐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할 때 카카오 저거 너무 제가 그때 시총 3위 갈 때도 저 너무 고평가다. 저 같으면 롱숏해서 카카오를 매도하고 네이버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다시 맞춰졌긴 했죠. 네이버가 저걸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 사업 자체를 뭐 물론 뭐 카카오는 뭐 다 하긴 합니다. 일명 뭐 카카오 참기름까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쨌든 다 하긴 하지만 네. 그게 너무 한계성이 너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해외 쪽으로도 뭔가 크게 키울 것 맞아요.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국내 아직은 쪽이 너무 뭐 아쉽다고. 예, 해봐야 내수 일단 그렇죠. 사업일 것 같고 오히려 SK에서 말레이시아 인터넷은행 쪽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던데 저는 이게 또 눈에 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가 어쨌든 상장이 되면 새로운 모델이 주식시장에 하나의 사업 모델로 상장이 되잖아요. 인터넷 은행 하면은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게 딱 생겼단 말이죠.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 은행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별개로 보거든요. 사실 카카오뱅크를 저는 은행업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떤 플랫폼? 그냥 플랫폼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은행으로 보면 저렇게 저주가가 예상되는 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카카오를 못 샀으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사고 카카오 게임즈를 못 샀으니까 저 올라가는 거 못 샀으니까 카카오 뱅크를 사겠다라는 느낌인 거지. 저거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 그냥 플랫폼 회사 그냥 카카오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 주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고 오늘은 아프리카 TV가 또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플랫폼 주가 등장합니다. 카카오뱅크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 시바론 두 번째 이슈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글로벌 주요국 탄소 국경세 도입 관련 산업 전망 탑픽은 지지난주 때 이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관련한 그런 테마들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 이쪽에 관심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저희가 종종 이렇게 글로벌 탄소 국경세라든지 뭐 탄소 배출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주 전쯤에 지금 유럽에서 발표한 P455라는 환경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확실히 줄이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주변국들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유럽에서 발표한 이 환경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이 정부에서 지금 관련 부처에 지금 뭐 산하 기관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회의를 정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꽤 지금 우리에 미칠 영향이 좀 큰 편이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하게 대응을 할 것이냐 또 어떠한 요구를 말을 해야 되겠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국가들이 다 지금 환경 규제라든지 환경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도 발맞춰서 여기에 지금 많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방안들을. ESG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환경과 관련된 또 사회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책임들을 묻는 뭐 사회적인 기업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뭐 리백라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뭐 구글도 최근에 이 환경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탄소를 줄이는 탈탄소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여기서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탄소 국경세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포집 기구, 탄소 포집 설치, 집진기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앞으로도 좀 사용의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비용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보다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돈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이 간단한 논리가 이제는 전 세계 투자의 아이디어, 대형 아이디어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탄소 포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탄소 포집이 뭔가요, 전문가님? 네. 말 그대로 이제 배출되는 탄소를 내가 이제 모으는 거죠. 예, 다시 회수를 하는 건데 탄소 배출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소 배출권은 아신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이 정도인데 이걸 만약에 줄이면 그 줄인 만큼 그 부분을 팔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탄소를 줄이는 부분은 아니죠. 내가 탄소를 그러니까 줄이는 거를 다시 파면 또 그거를 산 사람은 그만큼 다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탄소 배출권이 비싸지면 점점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이제 간접적인 방식이고 직접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건 탄소 포집입니다. 요즘에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기후 이변, 특히 요즘에 열돔 현상, 글로벌적인 네. 이게 이제 또 부각되면서 탄소 포집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쓰죠. 우리 다들 아시는 것. 근데 이게 요즘에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말은 아직도 많긴 해요.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는 이게 허구다라고 주장하시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논쟁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나 글로벌적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온실가스의 90%는 이산화탄소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겁니다. 예, 포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화력 발전이나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면 거기에 이제 포집기를 달아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흡수제라는 걸 첨가를 해요. 그래서 흡수제를 첨가를 해가지고 그걸 액체화 시킵니다. 액체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액체를 모아서 이제 이걸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이거든요. 이동을 해서 지하에 묻던가, 네. 특히 심해의 땅을 파서 그 심해에 묻기도 하거든요. 땅에 묻던가 아니면 드럼통 같은 특수 캔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더 심해에 그냥 가라앉히던가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계속 그러면 늘어날 건데 네.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이게 약간 말 그대로 이 방사능 물질 이거 저감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 포집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거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요즘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탄소를 재활용한다고요? 예, 이제 포집 기능 플러스 거기 이제 재활용. 그래서 요즘에 원래는 사실 탄소 포집이라서 CCS 그러니까 뭐 카본 캡처 스토리지 쪽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U라고 해서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활용하는 활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항상 탄소 포집까지는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CCS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걸 합쳐서 CCU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꾸스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또 요즘에 이런 특수기술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빌 게이츠. 예, 네. 그분이 여기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제가 보기엔 탄소 포집은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야기 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권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 탄소 포집의 시장은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탄소 배출권 관련 쪽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쪽과 관심을 가지실 거면 오히려 탄소 포집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를 재활용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용접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가스를. 예, 가스를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학 제품을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일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시는 탄산 코카콜라에 있는 탄산 그것도 사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산화탄소를 수소로 바꾸는 또 그것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모아놓은 걸 이제 수소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 방법은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일단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탄소 배출권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다 좀 더 근본적인 탄소 줄이기를 할 수 있는 탄소 포집을 넘어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탄소 포집 관련주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지 김혜진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KC코트렐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탄소를 이제 모을 수 있는, 포집할 수 있는 기술, 이전에도 우리가 발전소에 많이 설치를 하고, 최근에는 가정용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집진기.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여과하고 제거해주는 이제 장치인데, 이 집진기를 지금 산업용으로 이제 B2B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게 이제 KC코트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전소라고 하면 딱 석탄 연료 생각하실 거니까 지금 국내 당진이라든지 삼척에 있는 화석 발전소라든지 이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집진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건식 부분이 있고 습식 부분이 있어요. 건식은 말 그대로 이제 건조한 공기 내에 있는 그래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부분인데 사실 건식 부분에서 조금 더 기술력이 뛰어난 게 KC코트렐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탄소 포집 기술력까지 만들어낸 이제 국산화를 시킨 기업이 KC코트렐인데 습식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온도에 있는 습식, 그러니까 공기화 되지 않은 일정 온도의 가스는 이제 이 습식으로 또 공기를 걸러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가스 발전소에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KC코트렐 앞으로
지금 뭐 탄소 국경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석탄, 철강이라든지 이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돼서 이 케이시코트를 하고 있는 이 집진기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뭐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뭐 철강 기업, 목재 기업도 다 지금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을 지금 설치를 해야 되겠다, 집진기 설치하겠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케이시코트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우리가 강남 순환고속도로 달릴 때 이제 터널 안에 있는 먼지도 제거하는 집진기, 터널용 집진기도 케이시코트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기 뭐 환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관련해서는 케이시코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7월 들어서면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네.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본업이 태양광이죠. 그렇죠. 예. 네. 태양광이 조금 요즘 태양광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산업을 국내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있고 또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도 부각받을 수 있는 쪽도 있어서 네, 뭐 신성장 동력까지 좀 잘 갖춘 것 같아요. 네. 지난해는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 1분기에 흑자 전환했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그 추세와 함께 탄소 포집 국산화 기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시코트렐, 원래는 태양광주 딱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알아봤고요. 이어서 문서진 전문가의 토픽 듣겠습니다. 탄소 포집 관련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니드인데요. 유니드는 원래 이제 화학 회사죠. 화학 회사고 이제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그중에 이제 산업용 탄산칼륨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점유율 30%로 세계 점유율 1위인 회사이고요. 결국에는 이 탄산칼륨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면 흡수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흡수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이 탄소 포집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탄산칼륨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대표적으로 수혜가 된다라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유니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분명히 엄청 급등했어요. 물론 근데 급등했지만 그래도 아직 싼데요. 예, 쌉니다. 예. 예. 그래서 이야기 된 거예요. 예. 급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요. 주가만 보면,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손이 안 가는 이렇게 종목인데. 짧게 보면, 예. 네. 근데 거의 뭐 집값 수준으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예. 원래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사실 영업이익은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팍팍팍 뛰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예,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화학 업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화학 업황은 업황의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경 유화처럼 뭔가 신사업을 뭔가를 장착을 한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뭐 일반 이제 이 유화 관련 제품은 꾸준히 수요가 나올 거고, 거기에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공략하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좀 눌린다면 제가 보기엔 뭐 그러니까 뭐 주가 기준으로 한 7% 이상, 아니면 뭐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21선 수준, 아니 5일선 수준까지라도 밀리면 그때 좀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조금은 좀 주가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탄소 국경세 도입하는 시기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에 사용된 소재 탄산칼륨 글로벌 1위 기업 유니드 급격한 상승을 이번 분기 실적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든요. 투자자들이 잊어버렸을 그때쯤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유니드까지 현재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6배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두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양대 시장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죠. 지수가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저항선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선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시장 정말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체감 지수는 다 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마무리도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